2100선을 회복한 우리 시장.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에 주가 급락에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였던 삼성전자 주가도 급등했는데 과연 삼성전자 주가는 어디까지 오를까? 강세장 속 투자 전략 다시 점검해보는 시간 준비했다. 네, 전체적인 시장 상황도 꼭 알아봐야 될 텐데요. 오늘처럼 유튜브 채팅방이 뜨거웠던 날이 있었을까요? 이분을 기다리신 많은 분들이 지금 TV 앞에서 또 그리고 컴퓨터 앞에서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요. 빠르게 불러보도록 할게요. 더원 프로젝트 홍성학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 봐서 속상했어요. 서운했어요. 네,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네. 코스피 지수가 이제 대표님이 안 계신 동안 저희와 방송을 안 하는 동안 그동안은 코스닥이었다면 그동안은 코스피가 또 많이 올라주면서 2100선을 강하게 뚫어 올랐거든요. 연중 고점에 94%까지 올랐는데 2차 랠리 시작한 거예요? 어때요? 지금 뭐 제가 이 방송 나와서 계속 시장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실제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수가 몇 포인트냐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급반등하는 과정 속에서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 시장에서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열세에 놓여 있다가 지금 자기 자리 찾아가고 있는 과정인데 많은 분들께서 이게 1차 랠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1차 랠리, 2차 랠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고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구간에서 발생했던 주가가 자기 자리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전에 방송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이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다. 기업 실적이 나빠지는 구간에서 나빠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그 기업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전하는 기업들은 어닝 스프라이즈 효과가 나면서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했는데 사실 이제 이전까지 얼마 전까지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여기 와서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많이 올랐죠. 뭐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많이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 1분기, 2분기가 지나게 되면 이제 3분기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구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3분기 실적 1분기, 2분기에 상대적으로 실적의 절벽 현상을 겪었던 대부분의 기업들이 코스피에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3분기부터는 대체적으로 이제 원위치로 돌아가는 상태. 실적이 코로나 이전까지 완전히 회복되진 않더라도 70% 이상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 1분기, 2분기 나빠졌던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밀어올릴 수 있는 동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코스피와 코스닥 간의 괴리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던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 참여자들은 최근에 뭐 계속해서 시장이 안 좋다 하는 얘기들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올라가는 종목들을 따라가서 즉각적으로 매도를 하게 되고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그 국내 조선 3사가 카타르의 LNG선 100척을 수주하는 어떤 기염을 토했지 않습니까? 조선사에 처음 있는 일이고 이런 일이 발생함으로써 그동안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장기 소외주들, 산업재, 경기와 밀접하게 관계를 갖고 있는 철강, 금속, 기계, 조선, 화학, 운송, 뭐 이런 쪽의 종목들이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시장 외부에 있는 사람들 혹은 주식시장에서 시장이 폭락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분들이 주식을 사고 싶긴 사고 싶은데 이미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 접근하기에는 가격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없는 종목들에 대한 접근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이제 3분기가 정도 지나면서 기업들의 실적도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경기까지 같이 맞물려서 회복되는 어떤 상황으로 맞물리면 코스피 지수는 그냥 단순히 지금 현재 2,100포인트를 넘어서고 고점이 2,500포인트인데 그런 건 의미가 없고 제가 볼 때는 3,000포인트 넘어가는 것도 뭐 사실 일도 아닐 것이다. 계속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3,000포인트라는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 때마다 적응이 잘 안 되는데 그런데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우리 홍성학 대표님 그때 코스피가 많이 힘들 때에도 자금이 얼마나 많은데 매번 자금 이야기를 하시면서 시장에 지금 시중에 들어오고 있는 자금이 이 정도인데 당연히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고 호언장담하고 가셨는데 지금까지는 성적표가 굉장히 좋습니다. 맞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3,000 그때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시장의 주도 섹터는 뭐가 될까요? 현재 아직까지 마땅하게 뚜렷한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작은 종목들은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죠.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이 더 주도를 했지만 얘네들은 시장 전체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종목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냐면 시장에서 어떤 특정한 종목들이 움직일 때 지수를 건드려서 지수가 반응하게끔 만들고 그 반응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주식시장이 좋구나라고 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해야 되는데 개별 종목, 중소형주 개별 종목들은 아무리 주가가 많이 올라가더라도 시장 외부로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소식을 전파하기는 좀 약하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것은 시가총액 최상단에 있는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지만 실제 지수를 올리는 종목들은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 지수 관련 대중주라고 불릴 수 있는 대체적으로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기 동행주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철강, 금속, 기계, 조선, 화학, 에너지 뭐 이런 종목들이죠. 자동차. 네. 이런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옐로우칩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은행, 증권, 보험 같은 금융주들. 이런 종목들 통칭해서 저 같은 경우는 지수 관련 대중주라고 부르는데 지수 관련 대중주들이 밀려서 올라가게 되면 지수가 움직이게 되고 지수가 움직이게 되면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구나 해서 시장 밖에 있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동요하게 되는 어떤 현상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재로서는 그 종목들이 주도주냐 하면 주도주는 아니에요. 네. 다만 바닥을 확인하고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이 먼저 움직여주는 현상들이고요. 가격이 먼저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바로 시세가 연속적으로 최근 주 초에 보였던 그런 과감한 어떤 시세는 앞으로 당분간 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목들은 아주 오랜 기간 또 힘들어왔기 때문에 네. 이들 주식을 아주 힘들게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은 본전이 되면 정말 행복하게 다 처분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고 그 과정들이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어제 이제 1210원대 도달했고 오늘 1210원 오면서 외국인들 매수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코로나 때 외국인들이 한 20조 정도 순매도 했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원달러 환율만 1210원대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외국인들이 20조 이상 순매수 다시 하러 들어오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현재 고객예탁금이 약 44조대, 45조대를 유지하고 있고 코로나 때 국내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유입된 자금들 중에서 주식을 매수한 금액이 한 20조 정도 되거든요. 20조 정도 되고 외국인들이 20조를 팔고 나갔는데 고객예탁금 40조라는 얘기는 실제 순정 부분은 한 60조 정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만약 이 상황에서 한 20조 정도 순매수를 단기간은 아니겠지만 순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들어오게 된다면 그들한테 주식을 파는 사람은 결국 내국인일 것이고 그 매도 대금은 예수금으로 잡히겠죠. 그럼 그게 예수금으로 잡히게 되면 고객예탁금이 한 60조 정도 될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한 20조 정도 순매수하러 들어와서 물론 환율이 안정된다는 가정하에 원화 강세 현상이 나타난다는 가정하에 외국인들이 사러 들어오게 되면 결국 지수를 밀어 올리고 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럼 외부에 있는 자금들이 또다시 시장으로 들어오는 2차 자금이 추가로 유입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시장의 주도주는 결국 누구냐면 삼성전자가 되겠죠. 삼성전자가 제일 상단에서 시장을 끌어주고 하단에서 조선, 철강, 금속, 기계 같은 종목들이 밑에서 받쳐주고 그다음 소리 소문 없이 가운데서 최근에 뭐 알테오젠이나 뭐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종목들이 앞자리를 바꾸는 어떤 그런 주가의 숫자를 바꾸는 현상들이 나타났듯이 그런 종목들이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수십 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아,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대표님 말대로 코스피가 3천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움직여줘야 되는 종목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거든요. 그럼 이들도 갈까 했는데 방금 그 최상단에는 삼성전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네. 말씀하셨고 지금 유튜브 채팅방에도 많은 의견들이 나오는데 이전부터 삼성전자의 돌파를 예상하고 네. 계속 좋게 보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럼 지금 조금의 잡음이 오너 쇼크? 오너일과 관련 리스크거든요. 그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뭐 중간에 뉴스가 나올 때 잠시 주가가 출렁거릴 수는 있겠으나 네. 그냥 돌멩이 하나 가지고 이렇게 호수에 물 하나 던졌을 때 퐁당하는 수준밖에 안 되겠죠. 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예. 그럼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을 한번 세워해 볼게요. 삼성전자가 나홀로 SK하이닉스와 갈까요? 아니면은 코스닥 시장 안에 있는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같은 이 중소형주를 같이 이끌고 대장 역할로 갈까요? 삼성전자가 움직이게 되면 네. 하이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들은 전공정이나 호공정 관계없이 다 같이 연동을 받게 되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그 이슈를 또 받고 있는 게 뭐 시스템 반도체에 진출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에 진출하는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삼성전자가 단순히 그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시키고 어떤 특정한 분야, 요즘 최근에 핸드셋 쪽이 약하니까 핸드셋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도체가 받쳐주고 디스플레이가 밀어주고 이런 어떤 상황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반도체 회사로서의 지금까지의 어떤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스템 반도체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뭐 그러다 보니까 언택트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아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회 일상생활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될 텐데 언택트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언택트라고 하는 그 비즈니스의 기본적인 구조는 결국은 4차 산업이에요. 4차 네. 산업, 우리가 알고 있던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인간 삶의 개선이고 좋은 표현으로는 인간 삶의 개선이고요. 그냥 우리 속된 표현으로는
인간을 게으르게 만드는 거거든요. 게으른 삶을 만들게 주는 건데 사람이 게을러진다는 얘기는 게으르게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인간을 대신해서 기계들, 소위 말하는 디바이스,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인간이 하고 있는 행위들을 대신해 주는 어떤 부분들인데 이 수많은 디바이스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기본적인 역할은 소위 말하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인데 그걸 이제 ASIC라고 해서 ASIC이라고 부르는 네. 주문형 반도체인데요. 주문형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디바이스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디바이스마다 다른 형태의 주문 형태로 만들어져서 탑재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고 있는 비메모리와는 전혀 다르게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어떤 부분이고 소위 말해서 규모의 경제를 시현하기 굉장히 어려운 어떤 사업 부분이에요. 문제는 메모리 시장과 비메모리 시장의 규모를 놓고 봤을 때 이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비메모리 시장이 메모리 시장보다 몇 배나 더 큰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몇 배나 더 큰 시장인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 몇 배나 더 큰 시장이었는데 앞으로는 훨씬 더 커지는 시장이 되는 거죠. 결국 여기서 최강자가 누구냐면 미국의 퀄컴, AMD, 엔비디아, 그다음에 그 영국의 ARM, 제일 큰 회사가 ARM이고 그다음 네덜란드 NXP 뭐 이런 회사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만약 이 상태에서 그네들의 회사들이 계속 주도하게끔 만들어버리면 차후에는 삼성전자의 역할이 뭐냐면 네. 그냥 단순히 패배 역할만 하는 거죠. 공장 역할만 하게 되는 거죠. 걔네들은 팹리스니까 네. 설계를 하고 삼성전자한테 하청을 줘서 생산하는. 근데 삼성전자는 이미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쪽에 에이집 반도체 같은 시스템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고 생산하는 어떤 형태로 된다면 네.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모두 장악하게 되고 이 부분은 결국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들이 메모리 쪽에 국한되어 있던 부분들이 이제 시스템 쪽으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시장 규모를 지금보다 몇 배 수준으로 더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삼성전자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발전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요소인데 이걸 삼성전자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삼성전자가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삼성전자 사실 대표님 이렇게 목표가 여쭤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 목표 주가는 어디까지 보세요? 지금 중요한 가격이 최근에 뭐 제가 이전 방송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3,000원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다. 네. 이제 53,000원을 이번 주에 이제 넘어선 상태거든요. 지금부터는 단기적으로 지금 삼성전자를 최근에 개인들이 많이 팔았을 텐데 다시 살 수 있는 가격이 57,300원, 57,300원까지 살 수가 있고요. 61,800원에서 잠시 이제 고비를 겪게 되는데 그 가격을 넘어서게 되면 삼성전자는 78,000원까지도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없는 가격이죠. 네. 78,000원까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최근에 한 석 달 동안 들고 계시다가 지겨워서 어제 그제 이틀 동안 기쁜 마음에 본전돼서 매도하신 분들은 다시 사셔야 된다. 지금 사야 될 때 파신 거거든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루한 구간을 이겨냈다면 그냥 다시 사셔야 된다. 예. 좀 놀라운 숫자이긴 한데 1차 목표가 61,100원, 2차 목표가는 74,800원이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럼 마침 오셨으니까 여쭤볼게요. 항상 저희가 그동안 주식시장에 돈이 얼마나 들어와 있고 신용자금은 얼마고 이런 거 체크를 해왔잖아요. 어제 보니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11조 원대까지 다시 또 늘어났다고 코로나 하는데. 이전보다 늘어났죠. 네. 코로나 이전보다 늘어났는데 걱정 안 해도 돼요? 코로나 이전의 고객예탁금 수준을 비교해 본다면 그때 당시는 신용융자금이 고객예탁금 대비해서 비율이 45%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항상 신용융자 부분이 문제가 돼서 주가가 급락하는 구간에 나타났던 비율이 대체적으로 45% 정도 되는데 평소에 과열되지 않은 평소의 수준은 한 35% 정도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신용융자금이 11조까지 늘어났지만 분모인 고객예탁금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직 25%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하반기로 갈수록 고객예탁금의 크기는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신용융자금은 뭐 그다지 시장이 그렇게 위협적인 요소는 안 된다. 그리고 다만 이제 지금부터 소위 말하는 덩어리가 큰 종목들이 움직이는 시장으로 올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방향을 전환을 하게 될 텐데 그때부터는 작은 종목들의 신용 비율이 높은 종목들, 특히 뭐 신용융자 비율이 7%에서 10% 가까이 되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죠. 특히 덩치가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신용융자 비율이 아무리 많아도 2% 넘어가는 종목들이 잘 없거든요. 0.5에서 뭐 1% 정도 수준에 있는 종목들인데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개별적인 종목들의 신용 비율이 높은 종목들은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신용융자 비율이 7% 이상의 종목은 주의를 해보자라고 네. 코멘트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 시장 전망과 함께 또 매주 오실 때마다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도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이전에 또 증권주, 금융주를 말씀하고 가셨는데 여전히 그 의견 동일한지 그렇죠. 전해주시죠. 정권주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 상승세가 나타나게 되면 거래량이 늘어나고 거래대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장 수혜를 보는 게 정권회사고요. 네. 특히 리테일 영업이 강한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은 가장 중심적인 어떤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 시장도 이번 주나 마찬가지 그렇게 뚜렷한 어떤 방향성을 보이긴 굉장히 힘들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절대 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 불안 요소가 있어요. 올라갈까 봐 무섭고 내려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도 가지고 있고 주식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주식은 아직 팔가격이 아니고 들고 있는 현금으로 사고 싶은 주식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놓여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양쪽으로 다 움직이더라도 마음이 편치 않은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시세 연속성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른 종목 다르고 내일 오르는 종목들이 다른 현상들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 당분간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상태에서 어떤 특정한 종목이 엄청나게 큰 수익을 단기간에 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만 손해를 보는 상태. 그러니까 좀 더 느긋하게 하반기 이후 내년까지 뭐 바라보는 관점에서 좀 느긋하게 접근을 하면 뭐 삼성전자 같은 종목, 삼성전기 같은 종목, 정권주, 은행주들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급한 마음 가질 필요 없고 시장은 계속 간다라는 생각하시고 중간에 흔들흔들 할 때마다 흔들릴 필요도 없고 겁낼 필요도 없고 쫄 필요도 없다. 네. 예. 그럼 삼성전기랑 미래에셋증권 목표 주가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제가 할까요?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 13만 3천 원까지 살 수 있는 가격이고요. 네. 14만 6천 원 1차로 갈 수 있는데 중간에 이제 중요한 가격이 13만 5,500원, 13만 5,500원에서 고비를 좀 겪을 건데 그걸 넘었으면 14만 6천 원까지 바로 달려갈 겁니다. 그리고 그 가격에서 잠시 또 쉬었다가 넘어가게 되면 15만 9천 원까지도 갈 수 있고 미래에셋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7,250원까지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오늘 뭐 7,000원 전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가격 차이는 없지만 7,250원까지 사게 되면 7,820원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고 힘든 가격이고 어려운 가격이에요. 근데 그 가격을 넘어서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만 원대 이상에서 놀게 될 텐데 1차로 그 12,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의 관심 종목 3가지 짚어주셨습니다. 삼성전자 앞서 가격 전략 보셨고요. 보시다시피 미래에셋 대우 목표 주가 1,200원, 그리고 삼성전기는 1차 목표 주가 14만 6천 원, 2차로는 15만 9천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한 주의 정리 한번 잘 마무리와 함께 미리 예측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홍성환 대표님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